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는 해인사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보 사찰입니다. 금강계단에 불법승, 삼보 가운데 으뜸인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살입니다. 때문에 1년 내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 마음을 닫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늦봄, 1400년 역사의 이 유서 깊은 산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산사를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큐멘터리 3일이 촬영을 시작한 첫날, 통도사는 유난히 신도들로 붐볐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장일. 오늘 지장일. 좋은데 뭐 가면 좋은데 가라 그런 거죠. 그 지장제가 그런 거 빌려오는 날인가요? 예, 죽으면 좋은데 가라. 지장제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입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고 했던 지장보살을 기리는 날입니다. 지금 절집은 여름 안거 중입니다.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산문 출입을 금한 채 강원에선 공부에 정진하고 선방에선 참선에 몰두하는 기간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교육하는 유론. 우리로 치면 대학원에 해당하는 유론은 원래 신라의 자장율사가 승려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금강계단을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통도사 유론에는 15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의 법을 집중 연구 중입니다. 솔직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에 자면서 하중에 절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이렇게 카메라 찍으신 분께서는 하루만 하시겠습니까? 힘드시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거. 그게 멋진 것 같아요. 또 그게 좋고요. 절집에선 목탁 소리가 말을 대신합니다. 알림 목탁으로 치는 숫자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울력하러 갈 시간입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망가진 길을 보수하는 울력입니다. 옛부터 선승들이 수행과 노동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듯이 불가에선 모든 일상사가 수행입니다. 울력 목탁을 아까 쳤잖아요. 울력을 목탁을 치면 자던 시체도 일어나야 된다는 정도로 공양, 예불, 그다음에 이렇게 울력에서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에서 세 가지 필수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루 앉아만 있으면 또 다리도 아프고 또 이렇게 잠도 오는데 한 번씩 이렇게 땀도 흘리고 이런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또 잠도 잘 와요. 오후 4시 조용하던 산사에 갑자기 군부대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군부대가 대민 봉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인데요. 모포가 무려 1000장에 베개도 1000개. 내일 있을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보살들도 나이를 불문하고 부족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한나절이 넘도록 다듬고 자르지만 끝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200명이 공양을 하시니까
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채소를 많이 갈린 거예요. 같은 시각 한 어머니가 통도사 암자 중 하나인 자장암에 들어섰습니다. 자장암은 자장율사가 제일 처음 터를 잡은 곳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개를 파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다짐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머니는 온몸을 낮춰 예를 올렸습니다. 의지할 건 기도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연습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전국대회, 육관왕을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던 장한 아들, 양궁 국가대표 이창환 선수입니다. 4년 전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을 때 어머니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강원 스님들이 북채 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북채가 손에 익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 또 연습입니다. 묻 중생들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도록 이끄는 범종, 그리고 모고, 운판, 법고, 사물은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불은 머무는 곳이 어디든 스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의 하나입니다. 2500여 년 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았고 오늘까지 거대한 가르침으로 살아있는 존재, 부처가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천지 만물을 흔들어 깨우고 부정을 없애는 도량석으로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강원 스님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합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수행자로서의 자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게 강원입니다. 일 년 12달을 하루같이 올리는 새벽 예불. 스님들에겐 날마다 출가승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아침 공양 후 하는 강원 스님들의 도량 청소. 마음의 먼지도 쓸어내라는 깊은 뜻이 담긴 울력입니다. 그 시간 유런 스님들 또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지만 공부하다 힘들 때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준답니다. 절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네, 스님들 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우시죠? 외로움은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위에 선배 스님들이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한 생각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좀 힘들 때 그럴 때는 가끔 있습니다. 컴퓨터 하는 스님들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컴퓨터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종교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호흡해야 한다는 게 스님들의 생각입니다. 싸이 같은 미니홈피 같은 거 하면 네.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시진 않으세요? 요즘 스님들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랄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라 하시더라고요. 또 저도 그렇게 좀 좋은 부분 보여주고 싶고 음악이나 들으면서 해드릴까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양들어가는 음악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더 쓰려고 하고 또 음악 들으면 안 되는데 참 음악 들을 때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스케치하고 이제 장엄한 불화에 매료돼 23살 나이에 세진이란 법명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마음까지 속세를 떠나는 진정한 출가를 위해 정진 중입니다. 이제 저희 절에서 수교법배 어린이 하려던 모습이고 고등학교 시절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도 있다는 해눌 스님은 2002년에 절집에 들어왔습니다.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유론 스님들이 스브이를 맡습니다. 스브이는 사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번엔 1000여 명의 체육인 불자들입니다. 냄새 나서 어떻게 이걸? 각자 지급을 주면은 수련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정묵 스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 이거 이틀 자는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260개, 260개. 냄새가 좀 나나봐요. 아 냄새는 그렇게 안 나는데 좀 먼지가 좀 저기 돼 있는. 참가자 대부분이 절 생활이 처음인 사람들로 이번 수련회가 사찰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출전 선수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할 때이기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나 봅니다. 천여 명의 체육인 불자들이 도착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성공에 마음을 보태기 위해 어린 선수들도 참석했습니다. 끝났어.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맞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스케줄 보니까 어떤 게 가장 될것 같아요? 일어나는 거요. 108배. 108배가 뭔지 알아요? 108번은 저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게 제일 밤새만 하는 게 아니 새벽 3시에 자는 건 가능한데요. 일어나는 건 좀 어려운데. 지수 명섭이. 윤서봐 지수원이. 눈물 나오잖아. 공부하고 싶다 진짜. 우리 새벽 3시 어떡할 거야. 집에서 공부할 거야. 공부가 편한 거였어.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시작하는 입제식. 특히 불교의 수행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껏 몸으로 살아온 체육인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찰 생활의 첫 체험은 저녁 공양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체력 단련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음식. 평소 고기를 즐겨 먹는 이들에게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사찰 음식이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 입맛에 맞나 봐요.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네요. 절밥 처음 드시는 거 아니세요? 네 처음 먹어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은경 선수는 현역 시절부터 사찰 생활에 익숙합니다. 보통 다 그 자기 자신을 이겨야 상대도 이기는 거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수양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근데 그 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수행 방법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국대회를 자주 해서 그 선수들의 어떤 정신 수양이라든가 그 심신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 참가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에서 탑돌이를 합니다. 예부터 스님들이 평생을 수행승으로 살겠다는 첫 마음을 맹세하고 기회를 받던 이곳에서 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각오를 다져봅니다. 늦은 밤, 한 어머니가 자장암으로 향합니다. 처음 만났지만 아들이 같은 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금세 한마음이 됐습니다. 어디 무슨 종목이세요? 우리 아들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요? 아유, 꼭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양궁. 아, 양궁 선수 엄마예요? 예. 네. 레슬링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은 박은철인데요. 박은철요? 네. 이제 기억해야 되겠네요. 어. 예, 양궁 이창만이. 사진도 챙겨. 박은철 선수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 봤겠죠? 언제가 좀 슬럼프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죠. 고등학교 때.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때 뭐 힘들었죠. 가족들도 진짜 힘들었어요. 아빠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이제 좋은 일만 있으니까 뭐 지난 과거는 그냥 뭐 생각지 않고요. 동병상련의 정이 이런 것일까요? 어머니들의 아들 얘기는 끝이 날 줄 모릅니다. 사찰 예절을 배우는 시간. 유론 스님들이 자세를 잡아주지만 절집 생활 자체가 생소한 운동선수들에겐 녹록지가 않나 봅니다. 어디 생전가야 가부좌 틀어볼 일이 있었을까요? 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시 많은 마음, 겸손한 마음. 참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졸음을 이겨내지 못한 선수들이 속출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게 처음이라는 선수는 결국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번엔 절하는 법입니다. 최연소 참가자인 11살 체조 선수 수아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올해 31인 이순자 선수, 카누 선수들에게 베이징 올림픽은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25년 만에 첫 출전입니다. 카누가 혹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나요? 네, 티켓을 땄어요. 한 장. 그럼 올림픽 출전한 선수도 여기 왔나요? 네. 왔어요. 네. 몇 명이나 왔어요? 사실은 한 명이에요. 올림픽 나갈 선수는 한 명이에요. 네. 어디 계세요? 저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엔 힘들지만 그것이 몸에 익으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하루 일정을 마친 선수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목을 하네요. 이 또한 젊은이들의 열정이겠죠. 여자 선수들의 숙소, 새벽 3시에 일어날 걱정을 안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미명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빗속에서 스님들이 사물을 치러 갑니다. 깨달음의 소리가 산사를 깨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들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지는 108배. 스님들에게 부처를 만나는 일은 동시에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온몸을 낮춰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번뇌와 욕심을 비우고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50번째) 올리는 절. 이순자 선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절이 거듭될수록 나고자 또한 늘어납니다.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번째) 올리는 절. 결국 운동이든 수행이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또한 스스로 이겨내야 할 몫입니다. 땀 났어요. 너무 더워. 하시면서 무슨 기도? 올림픽에 결승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약간 간절히 바라는 말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바라는 마음이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108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새벽부터 내린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훈련입니다. 통도사 내에 있는 암자들을 순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얼굴을 처음 봤지만 정성숙 선수의 민우기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분은 어떤 사이세요? 민욱이요?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민욱이가 지금 금호중학교에서 유도 선수예요. 이번에 이제 소년체전 도대표도 돼가지고 아마 소체에서 아마 열심히 잘할 거예요. 5개월 전 한 스님의 소개로 민우기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대 5종의 선후배입니다. 김일 전 감독은 84년 LA 올림픽에서, 윤초롱 선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여자 부분에 첫 출전합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 좀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근대 5종이 솔직히 좀 인기 종목이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너무 서운하고, 뭐 어디 메달 따도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게 지금도 그렇고 서운해요. 그거를 없애려고 메달을 따야 되고, 그러니까 인기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꿈이 그거거든요. 근대 5종을 좀 알리고 싶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오기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로암과 극락암을 거쳐 도착한 자장암. 이창환 선수 어머니가 빗속에서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양궁 선수였던 이은경 선수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니요, 처음 뵀어요. 처음 뵀어요. 왜 오세요? 반가웠어요. 아니, 엄마 생각. 저희 엄마도 제가 운동할 때 시합 다닐 때마다 항상 절에서 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는 어떻게 오셨는데? 에? 저도 그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저 심정하고 똑같다는 네, 저희 생각이 엄마. 똑같죠. 예. 5시간에 걸친 강행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총 책임을 맡은 해총 스님이 격려차 암자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이 힘들고 지칠 때 불교와의 인연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큰 서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스님들 기도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겠죠. 통도사의 공양을 책임지는 공양간. 공양간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께 기도를 올리는 중입니다. 대중 공양에 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올립니다. 공양주는 강원 2학년에 다니는 능인 스님. 예부터 불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통도사 가마솥밥. 그 밥맛을 결정하는 물과 불을 조절하는 일이 스님의 몫입니다. 밥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 번씩 와가지고 보면 아 여기서 밥을 하는구나 하고 놀라고 가거든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밥처럼 그냥 맛있게만 먹고 가면은 저희는 그거 하나만 만족하죠. 불가에선 불 떼고 밥하는 일상의 모든 것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3년 전 출가했다는 능인 스님은 밥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이런 반대가 좀 심했을까요? 반대 전혀 안 했습니다. 대환영. 뭐 굉장히 제 아버지가 스님이시다 보니까 네. 출간당하면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래 빨리 가라. 어떤 분이 한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네가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 밥을 먹어서 뭐 하겠냐고. 그 질문을 듣고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출가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바루공양. 바루공양은 절집에서 대중이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 공양입니다. 오후 3시 카누 선수들이 통도사의 큰 어른인 방장 스님을 찾았습니다. 넘보다 몇 배 이상 원명 스님은 출가 이후 60년 가까이 산문을 벗어나지 않은 채 수행승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내가 이제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이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스님은 격려차 글씨 한 점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계 일화를 내가 글 썼다.
비인기 종목인 카누가 언젠가는 세상의 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글입니다. 그날 저녁 베이징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대거 수련회에 나타났습니다. 지관 스님이 선수들을 맞았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불안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황영조 선수를 비롯해 역대 메달리스트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올림픽 정신과 불교 정신을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상통하지 그거야. 네, 거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수도라고 하는 말이 단련과 마찬가지예요. 수도는 고행이기 때문에 고행 정신이 바로 단련이고 단련을 하면 의지가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가 강해지면 이제 그 훈련도 잘하고 이제 경기가 아주 힘이 생기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면의 뜻은 와서 똑같은 거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영웅 그리고 감독을 거쳐 해설자로 변신한 황영조 선수.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격려도 받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어떤 정성이 모여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메달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금메달 오늘 함께한 선수들이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아들, 연습에 방해될까 마음 놓고 보지도 못하고 전화로 그리움을 달래던 아들입니다. 오래됐어, 그지? 이런 데나 와야 보나? 올해 28배 박은철 선수.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3년 전 국가대표가 됐고 올림픽 출전에 영광도 안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위한 축하 공연. 어머니는 막바지 맹연습에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 시각 적막한 산사에서 이순자 선수는 혼자 기도 중입니다. 가난한 형편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무작정 선택했던 카누가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곤 최선을 다했지만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시하는 풍토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이겨내고 끝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됐나요? 40분? 30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태껏 카누계에 제가 획을 긋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저한테 이루어졌어요. 그게 한 10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꿈이라는 게 한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금방은 아니지만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에 그 세월 동안 계속 쌓아둔 그게 정말 현실로 이게 온 거예요. 정말 꿈 같아요, 진짜. 우선 선수들이 뭐 이거 다 하는 말이지만 정말 저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고는 항상 위에 있을 때는 최고지만 내려와 있을 때는 최고가 아니잖아요. 최선은 항상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그 신념 아래 열심히 진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순자 선수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미 끝냈는지도 모릅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새벽 예불 시간, 체육 유망주들이 법당이 아닌 산으로 향했습니다. 불교와의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사리탑에서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로서 최고의 경지로 가기 위해 한순간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마음 깊이 되새겨 봅니다. 어떤 기도였어요?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목표만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길 빌었습니다. 그 이루는 목표가 어떤 건가요? 올림픽 금메달이죠. 아, 그럼 지금 바로 이제 올림픽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직 못 나가고요. 그 다음 이번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 올림픽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윤초롱 선수 기도 잘했어요? 네. 어떤 기도했어요? 올림픽 가서 좋은 성적 내달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그러면 그 올림픽 말고 나는 이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가 있을 텐데 어떤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요? 근대오종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근대오종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됐으면 바랍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어머니들은 기도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지금 이 새벽 창환이는 터키에서 2008년 양궁 월드컵 대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창환이에게는 이번 경기가 베이징 올림픽 출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주문에 들어서며 욕심에 찌든 마음을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 그것이 삼보일배의 시작입니다. 삼보일배의 최종 목적지는 금강계단. 2시간에 걸친 힘든 걸음이었지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어지러워. 아이고. 그러면 그만하셔도 될 텐데. 그래, 하죠.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 삼보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을 나이 어린 수아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첫날에 가졌던 이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행동에서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오는 거 보고 첫날에 그 애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하면 저절로 그 자리는 선수들이 통도사 주지인 정우 스님을 찾았습니다. 어쨌든지 이번 저기 가가지고 스님은 이제 돌아가야 할 선수들에게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그릇보다는
이 그릇이 조금 더 크네요. 이것보다는 이놈이 크고 이놈보다는 이놈이 더 커. 근데 이 그릇이 영원히 큰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릇보다는 크고 이 그릇보다는 이게 크다고. 이게 또 인생이다.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 축구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대와의 맞대결을 하는 날입니다. 자주 하시나 봐요. 축구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위에 졸업하신 스님들께서 물려주신 거라 계속 쌓여 있어요. 위에 하시면은 눈이 따가워서 못 뛸 건데요. 선크림이 내리거든요. 녹아 내리니까. 뭐야, 싫어요. 이모 위에 가까이 오지 마. 눈이 따가워서 뛰지 못. 얼굴에 뭐 그렇게 많이 바르셨어요? 아니 이거 저들 빛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갑자기 빛을 보면 얼굴 금방 타거든요. 좀 타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스님들하고 축구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어때요, 스님들하고 축구하는 거? 그 영화 그 달마야 놀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축구하는 모습 보고 좀 긴장을 좀 했는데요. 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스님들과 운동 선수들의 친선 축구 대회. 사실 스님들도 수행하는 틈틈이 체력 단련을 위해 축구를 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공격수 세 분은 하프 이상 내려오지 말고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걔를 보다가 올라가면 돼. 자, 붙어 가야돼! 가야돼! 구경하는 스님들도 웃고는 있지만 속이 타는 건 뛰는 스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미로 하는 거죠. 이 심신이 튼튼해야 수행이 잘 되니까 뭐 승부에 그렇게 저희들이 집착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이기면 좋지.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후반전에는 선수들 나왔어요. 선수들. 이 하프에서 진중하게 있다가 우리가 탁 잡으면은 빨리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야 패스를 해주지. 그리고 공격수들은 항상 공 달라고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줄 곳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공격수는 공 달라고 그러고. 지난해 전국 강원 축구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통도사 강원. 그러나 운동선수들에겐 역부족인가 봅니다. 이날 스님들은 연속골을 내준 뒤 마지막에 만회골을 넣어 겨우 체면을 살렸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수계식. 세속의 때를 벗고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제발 살짝. 팔에 향을 피우는 연비.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맹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의식입니다. 근대 5종의 윤초롱 선수가 대표로 수계증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불교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유론 스님들. 수련상들한테 아주 인기가 최고였어요. 제 목표는 스님으로 살다 죽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요. 다른 스님도 힘들겠지만 아직 젊고 일찍 들어왔고 아직도 수많은 유혹들도 많고. 이제 다 끝났네요. 예. 이제 다 돌아가면 이제 스님들 하은거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다시 하은거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첫
25년 카누 역사상 올림픽 첫 출전이라는 영광을 얻은 이순자 선수. 일단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겠지만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걱정은 많이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후배들이 또 앞으로 카누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저보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불가의 마음 수행이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라는 이은경 선수. 사실 이제 결승전이나 뭐 이제 경기를 할 때는 그 마지막에는 어떤 그런 그 자기 자신에게 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뭐 80일 정도 남았는데 선수들의 어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정진할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기도로 아들과 함께 뛰겠다는 어머니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잘했으면 좋지만 뭐 참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항상 저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은 기일 내에 그대로 그냥 잘하면은 잘할 수 있겠노라. 천여 명의 체육인 불자들이 머물다 떠난 통도사. 스님들은 평상심을 되찾고 여름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